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윤주입니다. 간밤에 전해졌던 암호화폐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장이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은 보여주고 있진 않는데요. 우선 전반적인 시가총액 어제와 비슷한 수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9천억 달러대 유지해주면서 비트코인이 2%대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지지선으로 적용되는 2만 달러 아래까지는 뚫리지 않았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2% 빠지면서 현재 가격은 2만 300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봉 기준으로도 현재 2%가량 하락하는 수치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펼쳐지고 있는 이 암호화폐 약세장, 작년에 있었던 약세장과는 크게 세 가지 점이 다르다라고 업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시레이트와 활성되고 있는 월렛의 계좌 수 그리고 거래소 온체인 데이터가 다르다고 전했는데요. 이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에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전면 금지에 나서면서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올해 있었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급감은 비트코인이 중국 채굴과는 상관없이 채굴자들이 수익성 압박을 느끼면서 직접 내다 팔고 있는 매도세가 증가하자 해시레이트가 급감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활성 주소 같은 경우도 작년에 6월까지 급감하다가 3분기에는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대 같은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새로운 활성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활성 주소도 3분기가 되면서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거래소 잔액도 살펴보자면은 작년에는 약세장에서 되려 거래소의 이 금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점에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매입세가 눈에 띄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온체인 거래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잔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현재 저희 업계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약세장과 올해 약세장의 이러한 차이점, 결과적으로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 도대체 언제쯤 일어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를 놓고 업계 안팎으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피터 브렌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우선적으로 50% 수준까지는 회복되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약세장부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시장의 점유율을 뜻하죠. 현재 50% 아래인 42%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100단위로 나눴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2% 정도 된다는 건데요. 이 해당 비율이 50%까지 반등을 해줘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업계 전문가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알트코인들의 소식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위에 있는 이더리움 전일 대비 4.31%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의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대비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1,153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 테더입니다.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고요. 서클에서 발행하고 있는 USDC도 가격 1불에 잘 고정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위의 바이낸스 전일 대비 1% 하락했지만 전주 대비는 5.17% 상승하면서 현재 가격은 227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바이낸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바이낸스 USD도 가격 99센트에 고정돼서 거래되고 있고요. 7위의 리플입니다. 전일 대비 4.5% 하락했지만 어제까지 또 상승 흐름을 이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분을 반납해준 모습입니다. 가격은 전주 대비 더 높은 수치 유지해주면서 현재 0.3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8위의 에이다입니다. 전일 대비 3.7%, 그리고 일주일 전 대비 2% 하락하면서 현재 0.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바질 하드포크를 앞두고 있는데 6월 말에 출시 예정이었던 이번 하드포크 일시적으로 좀 밀리기도 했죠. 바질 업그레이드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날짜로는 현재 7월 3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바질 하드포크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시행을 하고 나면은 이 카르다노 안에서의 네트워크 스피드 그리고 확장 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바질 하드포크로의 효율성 그리고 스크립트 퍼포먼스가 더 개선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솔라나입니다. 전일 대비 8%, 일주일 전 대비도 2.48%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 35달러에 유지되고 있고요. 최근에 가파른 상승 흐름 보여줬던 도지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8% 하락하면서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0.0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오늘 있었던 가격적인 상승 흐름, 좀 눈에 들어왔던 특징주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체인링크가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걷고 있다가 이 로빈후드에서 체인링크를 상장하겠다라는 소식에 이 체인링크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8%가량 상승해줬는데요. 어제 동시간 대비 현재는 하락세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3.96% 하락하면서 6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라 루나 소식입니다. 이 루나가 큰 폭으로 말 그대로 청산 위기까지 놓였지만 테라폼랩스에서 루나 2.0을 발행을 하면서 또 일시적인 반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 루나2, 이 티커머니로는 LUNA, 루나입니다. 이 루나가 지난 9일 동안 70%에 가까운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지난 24시간 동안은 17% 가까이 올라주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루나 같은 경우는 지난 9일 동안 2.77달러로 70%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인 12.24달러를 비교를 해보자면 현재 정고점에서도 80% 가까이 하락한 수치이기는 합니다. 가격 반등의 이유로 뭐가 있을까 좀 살펴보니까요. 국제 해커 그룹이죠. 어나니머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를 가능한 빨리 재판대, 심판대에 올리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도건 대표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이후에 취했던 모든 행동들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고 그와 관련된 더 많은 범죄 소식들을 찾아내고 있다라고 전하면서요. 앞으로 우리가 도건 대표를 빨리 책임을 묻게끔 하고 빨리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되려 루나의 가격이 반등해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상황 어제 미장에 이어서 현재 하락 장세 보여주고 있지만요. 전반적인 전망은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업계에서는 또 암호화폐 전망 앞으로 어떻게 내놓고 있을지 또 전문가들의 의견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의 겨울이 오기는 했지만 투자자들의 관심 도와는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리포트,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은 토큰 가격 하락과 또 생태계 종말을 암시하는 현재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되려 높아지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급속한 발전, 또 그리고 파괴적인 성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블록체인 또 암호화폐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가 우리 시장에 또 어떤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암호화폐가 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생태계를 연결하는 이 가교의 역할을 잘 해내야 될 것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네이티브 생태계 구축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내 주요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루나 사태 이후에 금감원부터 국내 정부에서도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 관련 법제, 이 규제안들을 속속히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변제금에 대한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요. 이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로 잃은 돈, 이 개인회생 변제금에는 앞으로 반영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 준칙을 새로 제정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새 준칙에 따르면 채무자가 주식 또는 이 암호화폐 투자에 발생하는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제외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제정으로 인해서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2030 채무자들의 경제적 복귀 시간이 오히려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정부는 입장을 내비쳤고요.
또 그런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돼서 코인의 거래를 앞으로 90% 넘게 금지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 업계 우려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코인들이 증권성을 띠고 있냐 아니냐를 놓고 계속해서 논제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사실 미국에서도 아직 이 증권형 토큰이 어디까지가 증권형인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없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우선 증권형 코인을 규제를 하겠다면서 거래소에서는 증권형 코인을 거래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현재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해당 법안이 진행이 된다면은 업비트와 빗썸 또 코인원과 같은 거래소에서 이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상폐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마디로 국내 거래소들이 앞으로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이 단기적으로 일어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또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파괴적으로 시장을 망가뜨리는 규제안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없고 아직 미국 SEC도 하위 테스트 기준에 맞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국내에서 먼저 이런 증권형 코인을 규제한다는 것은 절차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 증권형 코인 같은 경우는 이 거래소에는 상장이 되면 안 되는 코인들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수백 개에 달하는 코인들이 국내 워낙마켓에 상장이 돼 있죠. 앞으로 정부가 본격적인 이 제재에 나서게 된다면은 앞으로 거래소의 위치도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SEC의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본격적으로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증권성 토큰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90% 이상의 암호화폐는 모두 증권성을 띠기 때문에 이 SEC 혹은 CFTC에서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냈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증권형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미 리플 작년에 한 차례 소송을 겪은 바가 있었죠.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규제안이 마련된다면은 국내에서도 관련된 규제안들이 속속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거래소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까지도 정부들의 이러한 규제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전해드렸습니다.